12과에서 배울 내용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구문 역시 다양한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첫 번째 구문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不但 不但 먼저 이 不但의 의미부터 이해를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초급편을 통해서 이 딴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접해보셨죠? 따라 읽어봅니다. 但是 但是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지닌 역접의 접속사죠. 같은 말로는 그렇죠. 可是 또 不过 등이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但是可是不过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딴이라는 단어를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의미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이때 딴은 但是의 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시다 보면은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이러한 표현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大家 읽어봅니다. 但愿如此 但愿如此 이 但愿如此 라는 표현은 그러기를 바래, 정말 그러기를 바래 라는 상대방의 어떠한 의견이나 바람에 동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나도 정말 그러길 바래 라는 표현으로 쓸 때 但愿如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때 딴을 바로 但是의 줄임명인 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하지만 如此 이와 같기를 바래라는 뜻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 이번 여름방학에 하와이에 놀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但愿如此 정말 그러길 바래 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이때 딴을 但是의 딴으로 해석해버리면 하지만 그와 같길 바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바로 이때 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只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只는 일성이 아니라 삼성으로 발음해야겠죠. 즉 이때 딴은 단지, 다만의 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단지 단자고요. 이 단어 다만 지자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한국어에서 쓰이는 단지, 다만에 있어서의 단지라는 표현, 바로 한자어 但只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어에서 단지, 다만에 있어서 단지는 순수 한글이 아닌 이와 같은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단지지요. 다만 중국어에서는 但只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但愿如此 하면은 이때 딴은 但是의 딴이 아니라 다만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단지 이와 같기를 바래, 나도 그러기만을 바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딴 역시 단지, 다만의 딴이 되는 거죠.
그럼 不但이니까 단지 뭐뭐만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不但 A 해버리면 단지 A일 뿐 아니라 B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단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이처럼 비단이라는 의미를 쓰죠. 물론 한국어의 비단은 중국어로는 이처럼 페이단으로 발음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페이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한국어에서 쓰는 거죠. 따라서 한국어에 있어서 비단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은 단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 즉 부단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단, 단지 A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한 비하다 라는 형태가 되므로 뒤에는 자연스레 따라 읽어보시죠. 而且并且也还 등이 함께 옴으로써 하나의 고정된 문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那位小姐不但老实而且善良 다시 한번 那位小姐不但老实而且善良 저 아가씨는 不但 비단 老实 따라 읽습니다. 老实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는 짝수를 위주로 하죠. 그 이유는 음양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음만 존재했어도 안 되고 양만 존재했어도 안 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두 글자를 선호하는데 사실상 이 시 자체로 이미 성실하다, 튼실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짝수를 위해서 뭔가의 단어를 찾은 게 바로 이 라오라는 거죠. 라오는 기억하시죠? 늙다. 하지만 늙었다는 것은 세월이 그만큼 오래되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변치 않고 항상 그래 왔다라는 의미도 지닌다고 했죠. 변치 않고 늘 그러한 것을 일컬어 우리는 또 성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은 시라는 단어에 라오를 붙여줌으로써 짝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老实 老实 이와 같은 단어로는 여러분들이 역시 아시는 다음과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诚实 诚实 그리고 또 扎实 扎实 한국어 발음으로는 찰실하다라고 해요. 쓰지는 않죠. 따라서 老实 诚实 扎实 모두 착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저 아가씨는 비단 성실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善良 선량하기까지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이 小姐는 같은 말로 姑娘 姑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원래 小姐는 아가씨라는 표현이고 姑娘은
한국어로 얘기하면 소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의 小姐가 사실은 한국어 발음 소저죠. 우리 조선시대에 선비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때 우물가에 있는 안악에게 소저 물 한 잔 주시겠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쓰이는 표현 아가씨의 옛말이 소저지요. 중국에서 오늘날 쓰이는 표현은 小姐 아가씨입니다. 그들에게 꾸니양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마치 선비가 아가씨에게 안악에게 소저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따라서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길가에서 꾸니양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이라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小姐라고 쓰면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념이 들어선 이래 이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아가씨를 불러다 술을 따르게 하는 이른바 접대부 문화가 생겼는데 그 접대부들을 사람들이 小姐, 小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그 개념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자들이 자기를 小姐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게 된 거죠. 나는 접대부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어로 찾아낸 게 바로 옛말, 꾸니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小姐보다는 오히려 꾸니양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小张不但长得帅也很聪明. 다시 한번, 小张不但长得帅也很聪明. 小张, 성이 장씨지요. 그런데 이렇듯 사람 성씨 앞에 老 또는 小가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老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小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하지만 老나 小는 나와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만 쓴다 그랬죠? 따라서 小장은 한국어로는 장군, 아무아무개 군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요새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보면 小장을 보통 小장이라고 그냥 해석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小는 어린 그리고 친한 관계에 쓰이는 일종의 호칭이죠. 따라서 장군은 비단 长得 자라난 정도가 帅. 따라 읽어봅니다. 帅. 이 帅는 원래는 장수 숫자죠. 즉 병사들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장군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니까 멋있죠. 그래서 멋있다라는 형용사 의미로까지 파생된 겁니다. 장군은 자라난 정도가 멋질 뿐 아니라, 즉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也很聪明 또한 매우 총명하다 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단 뒤에는 뿌를 붙여줌으로써 부정의 의미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부단 뿌를 직역하면 비단 무엇이
아닐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답게 의역을 해주면 뭐뭐 하기는 커녕이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뒤에는 상황의 전환을 나타내는 부사 따라 읽어봅니다. 反倒反倒反而反而과 함께 쓰이게 되겠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他不但不承认自己的错误，反倒诽谤别人。 다시 한번. 他不但不承认自己的错误，反倒诽谤别人。 그는 비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비단 뭐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는 것은 결국 뭐뭐하기는 커녕이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까지 한다 라고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不但 뒤에 更이라는 단어가 오면 더욱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점층의 의미를 지니게 되겠죠. 예문 따라 읽습니다. 北京奥运会的开幕仪式不但体现了人民的团结友爱，更反映了世界和平的愿望。 다시 한번. 北京奥运会的开幕仪式不但体现了人民的团结友爱，更反映了世界和平的愿望。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은 비단 국민들의 단결과 우애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세계 평화의 염원을 반영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따라 읽습니다. 奥运会奥运会奥运会 올림픽인데요. 이 奥运会는 줄임말입니다. 바로 다음 단어의 줄임령이 되겠죠. 따라 읽습니다. 奥林匹克运动会奥林匹克运动会奥林匹克运动会 올림픽 이것은 음역이죠. 그리고 올림픽은 아시다시피 스포츠 제전,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처럼 운동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바로 奥林匹克의 奥, 运动会의 运, 그리고 会를 따온 겁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다음 단어도 짚고 넘어가죠. 따라 읽습니다. 亚运会亚运会亚运会 이것은 아시안 게임인데 바로 다음 단어의 줄임령이 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亚洲运动会亚洲运动会 아시아주 운동회
이것이 바로 아시안 게임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살펴보면 따라 읽어봅니다. 世界杯世界杯世界세계 배 배 잔배 컵이지요. 따라서 世界杯는 월드컵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월드컵은 사실상 모든 운동 종목마다 거의 다 존재하죠. 월드컵 수영, 월드컵 야구, 월드컵 배구 등등등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월드컵이란 단어가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됐던 이유는 다름 아닌 주치어 축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世界杯世界杯하면은 대부분 월드컵 축구 대회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不仅 不仅 이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不但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不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仅 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봐야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仅仅 仅仅 이 仅은 한국어 발음은 근자예요. 따라서 仅仅 하면은 도금이 근근이 되겠죠. 근근 한국어에서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저 사람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근근히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진자가 바로 겨우, 다만, 단지 근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진이라는 단어가 겨우겨우, 근근히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데 따라서 不仅 하면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 되겠죠. 사실 이 不仅은 不仅仅의 줄임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仅仅 겨우겨우의 반대말은 不仅仅이 되니까요. 하지만 중국어는 무엇을 선호해요?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仅仅 일땐 짝수이니까 놔뒀다가 不仅仅이 들어가면 세 글자가 되니까 중복된 글자 하나를 생략해버린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不仅 하면은 단지 뭐뭐일 뿐만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연스레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而且并且也还 등의 부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在海外不仅能学习外语还能学习文化 다시 한번 在海外不仅能学习外语还能学习文化 해외에서는 국외에서는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도 배울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海外, 国外. 다시 한번 海外, 国外. 海外는 해외고요. 国外는 국외로서 사실상 한국어에서는 거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国外, 국외란 말을 많이 쓰죠. 반면에 중국은 国外, 국외보다는 海外, 해외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사실 이 海外 또는 国外는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즉, 국외라는 것은 땅덩어리 바깥이니까 바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海外는 땅덩어리 주변에 바다까지를 포함한 그 바깥이 되는 거죠. 즉, 영토와 영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국토뿐만 아니라 바다까지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보통 외국이란 얘기를 국외라고 잘 안 쓰고 해외라고 쓰는 겁니다. 바로 영해권을 주장하는 개념이 내포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중국인들은 国外보다는 주로 海外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에서 배울 표현은 따라 읽어봅니다. 찌. 찌. 이 찌는 바로 이 표현의 줄임령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既然, 既然. 한국어로 도금하면 기연이죠. 이 既然이라는 단어가 바로 기왕, 이미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 A, B 하면은 기왕 A한 바에 B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즉, 기왕 A인이 B다이니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라고 의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뒤에 따라 읽어보시죠. 要, 也, 且와 함께 씁니다. 이때 且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단어의 줄임령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而且, 而且, 게다가, 또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电子邮件简直是既迅速又方便的手段。电子邮件简直是既迅速又方便的手段。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简直是 그야말로 기왕 迅速 신속하고도 又 또한 方便的手段 편리한 수단이 된다. 즉 전자메일, 이메일은 그야말로 빠르고도 편리한 수단이다 라고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电子邮件电子邮件
전자우건이지요. 여지에는 우편, 편지라는 뜻이고요. 电지는 전자니까, 즉 전자우편, 전자 이메일이 되는 겁니다. 요새는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电邮, 电邮.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듯이 자꾸 단어를 줄이려 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는 중국어에서도 피할 수 없는가 봅니다. 또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단 발음에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메일 편하게 발음하는데 중국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액센트, 성调, 성조가 있죠. 그래서 이메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메일, 이메일 이렇게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혀를 좀 말아주시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LG라는 기업 표현할 때 LG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했죠? LG라고 해야 알아듣는다고 했듯이 이메일 역시 이메일 이렇게 강조하시면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문형 뒤에 따라 읽어보시죠. 那么 就 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즈어는 곧 즉자죠. 물론 규칙 칙자로도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곧 즉자로 발음해야 됩니다. 발음 즈어, 즈어. 즈어는 이때는 바로 이 단어와 같은 뜻이 돼요. 따라 읽어보시죠. 则 变 则 变 즉 이러한 부사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따라 읽어봅니다. 叫 곧 바로라는 의미가 되는데 叫는口语 구어가 돼요. 반면에 则 또는 变으로 쓰거나 발음하면 이것은 원옌 문헌체가 되는 겁니다. 좀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따라서 뒤에 那么就 즈어가 올 때는 기왕 A한 바에야 B하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 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即决定要参加就充分地发挥力量吧即决定要参加就充分地发挥力量吧 기왕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면 곧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려무나 이처럼 지 뒤에 지어가 왔기 때문에 이때는 기왕 A한 바에야 또한 B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가 왔을 때는 뒤에 이에 제가 오는지
아니면 那么就 즈가 오는지로서 의미를 구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力量, 力量, 力气, 力气, 力量, 力气. 이 단어는 力气라고 발음 안 합니다. 왜? 둘 다 사성이기 때문에 力气 하면은 너무 힘들죠. 따라서 力气 이렇게 경성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力量, 力量이라고 발음해 주지만 力量, 力量 이렇게 경성 처리해 줘도 무방합니다. 위의 단어는 역량이 되고요. 밑에 있는 단어는 역기지요. 이 단어들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원칙적인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리치의 치는 기운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따라서 리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반면에 리량은 양입니다.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거죠? 따라서 리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워, 리치는 에너지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看来你今天没有力气 하면은 보아하니 너 오늘 힘이 없다. 이때 리치는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무거운 거를 막 들고 이러면 리량, 힘이 되는 거죠.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중국의 젊은이들을 보아하니까 오히려 리치가 파워고 리량이 역량, 에너지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리치란 단어는 아예 쓰질 않죠. 그리고 역량이 있다. 쟤는 이 일을 해결할 역량이 있어. 이때는 한국어식으로 리량을 중국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인터넷 등등의 매체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한자권 국가들이 서로 자료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섭렵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상대방 국가에서 쓰는 한자어를 내 쪽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인들은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리량으로 써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로서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 실제로 요새 중국인들이 그렇게 쓴다면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리량은 눈에 보이는 것, 리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나타낸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 뒤에 那么就 즈가 오는 경우는 이때 지가 바로 既然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既然을 사용한 용법은 이제 13과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는 그 연습 문제를 2번씩 읽어드립니다.